아바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의미죠? 아니 새로운 것도 없고 우리가 아직도 2000 몇 년도에 개봉했죠 원이? 2009. 2009년에 살고 있는 듯 착각하고 만든 진짜 오만한 영화. 1편과 달리 뭔가 차별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째 더 퇴보해서 침략과 전쟁과 약간 이런 약간 가족의 우리 이렇게 CG 잘했어. 더 나아진 건 그래픽뿐. 이거를 왜 3시간 동안 보여주죠? 속편이 너무 늦게 나왔지. 이제 와서 저런 CG를 보기에는 관객들의 수준도 너무 높아졌고 이미 그만큼 하는 회사들이 많아. 그래픽을 잘 만들었는데 그게 뭐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또 게임 같은 걸 즐겨하는 사람이면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아바타에서도 그렇고 듄에서도 그렇고 우주선 모양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외계인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좀 CG 시장의 약자니까 그렇다 쳐. 미국이 왜 난 이해가 안 되네. 게임에서 나오면 용납 가능한데 영화에서 나오면 좀 용납할 수가 없더라. 또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왠지 알죠. 한 명은 죽으려고 한 거. 죽어야 되는 사람 1명, 말썽꾸러기 하나, 그리고 입양한 그 뭐야 약간 박사님 딸 하나. 그리고 하나 이제 마스코트 캐릭터 한 명. 사실 아바타 1에서는 이 아바타라는 제목이 우리가 인간이지만 다른 그 행성의 생명체의 몸에 우리를 의식을 이식해서 한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여서 아바타라는 제목을 한 거잖아. 근데 이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 행성 그 나비족이야. 2편을 염두에 두고 1편을 찍은 건 아니라는 거지. 음. 제목부터가 줄거 1것까지. 2169년 족장이 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는 가정을 꾸리고 4자녀를 갖습니다. 그 중에는 그레이스 박사의 아바타가 낳은 입양아인 키리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 냉동 수면을 할 수 없었던 인간아이 스파이더는 판도라 행성에 남아 제이크 가족과 융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대규모 우주선단을 이끌고 죽어가는 지구를 버리고 판도라로의 완전 이주를 목적으로 개발과 침공을 준비합니다. 그레이스 박사님이 임신했었다는 그 설정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약간 이 혈연을 유지를 해야 되나 싶어. 물론 박사님이 그 A와랑 엄청 약간 깊은 유대가 있긴 했잖아요. 꼭 그게 피로 이어져서 그의 자식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어야 된다는 점이 약간 납득이 안 되더라고. 난 차라리 이게 전쟁이 한바탕 일어났었으니까 부모 잃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제이크 설리는 족장이니까 그런 애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와중에 영역을 느끼는 아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1편에서 제이크 설리가 족장이 된다는 건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 같은 거잖아요. 타인이. 근데 여기서 그냥 혈연으로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게 조금 더 후져졌다고 해야 되나? 영화의 메시지가. RDA 보안부대는 전작에서 사망한 마일스 쿼리치 대령을 아바타에 넣어 부활시킵니다. 말로는 복제인간일 뿐이지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에요. 그곳을 침략하는 목적이 더 커야 되는데 제이크 설리에 대한 복수심이 더 크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을 죽게 한 나비족과 배신자 제이크 설리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쿼리치 대령은 즉시 제이크를 추적 사살하려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오마티카야 부족의 숲이 파괴될까 두려운 제이크는 가족과 함께 숲을 떠나 이크란을 타고 해안가를 삶에 터져 들어가는 맷케이나 부족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 나올까 하고 있는데 진짜 정확하게 딱 산막 구조로 돼 있다는 걸 그때 딱 느낀 거지. 1시간 지났을 때는. 딱 1시간 지났을 때 딱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한 타이밍에 바다가 나올 수가 있어? 난 그래서 그 타이밍도 너무 구린데 약간 애초에 그 바다와 약간 교류를 좀 했던 걸 보여주면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이제 성급하게 피난을 가는 거던가.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쳐야지 왜 사람들 삶의 터전으로 도망을 가냐고. 제이크네 가족은 처음엔 물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맷케이나 부족의 방식에 적응해가고 차남 로아크는 툴쿤 중 추방자 파야칸과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쿼리치 대령의 부대는 납치한 스파이더를 앞세워 제이크 일가가 해안가로 떠났음을 알아내고 그들은 초대형 민간 포경선을 띄워 해안 부족에게 위협을 가하며 제이크가 스스로 나오게끔 만듭니다. 여기에 또 무슨 툴쿤 사냥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이야기가 너무 많아진 느낌이었어. 이 영화가 전작부터 해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파괴와 이 자연의 대립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로아크와 파야칸의 이야기 빼고는 이 주제를 대변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일단 그 파야칸이 나왔을 때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주겠구나라는 게 너무 보이죠. 이렇게 뻔하게 만들 거면은 이 편을 왜 만드냐고 도대체. 7편까지 있다는 소리.
돈을 얼마나 쓰려고? 이거 하드디스크 때문에 환경 파괴야. 이건 진짜 CG 돌리는 거에 하드랑 컴퓨터가 얼마나 태워지는데 그 메모리랑 그게 다 환경 파괴야. 아니, 근데 뭐야? 보이콧 해야 돼. 안 보면 안 만들겠지. 카메론. 도대체 결국 영혼의 자매인 로아와 새끼가 죽은 걸 발견한 맥케이나 부족의 차이크, 로날은 격분하고 포경선에 의해 공격당한 툴쿤을 도와주기 위해 로날과 제이크의 아이들이 먼 바다로 나갔다가 결국 코리치 대령의 부대에 납치되고 맥케이나 부족과 제이크는 자식들을 되찾기 위해 적장으로 향합니다. 코리치 대령은 자식들을 살리고 싶으면 제이크 혼자 오라고 협박하고 그는 혈혈단신으로 인간 세력에 침투합니다. 한편 인간에게 공격당한 툴큰 파야칸이 친구가 된 로아크를 위해 인간 세력이 함정에 뛰어들어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이 맥케이나 부족과 인간 세력 사이의 대전투가 펼쳐집니다. 그게 근데 대전투가 아니었고 뭐 새로운 부족도 등장하고 이래서 그냥 대전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냥 설리 혼자 나와서 싸우니까 맞대맛. 거대한 고래가 약간 인간을 처치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끝인 거야. 그냥 총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싶은 거지. 솔리 총 갈기는 거 보고서 난 이게 진짜 너무 불쾌하고 진짜 나비족이 아니고 진짜 트루크막투가 아니고 저 거기서 진짜 확 깨지더라고. 야만적이었어. 일단 제목이 아바타니까 이미 나비족으로 환생한 제이크 설리는 주인공을 할 수가 없고 커리치 대령이 주인공이라고 치면 1편은 광물을 얻기 위해서 치면 이제는 판도라에서 거주하고 싶어서 이제 침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맥케이나 부족에게서 이 설리가 배운 건 그 물에서 뭐 수영을 잘 하려면 물살에 몸을 맡기는 거잖아. 이 인간도 왜 나비족과 판도라를 자꾸 침공과 수탈만 하려고 하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네.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언제 성장하냐고. 그치. 그리고 인간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이 문명에 혹해가지고 이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나비족이 없겠어요? 대전투 끝에 제이크는 자식들을 구해내지만 끝내 큰아들인 네테이암은 죽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쿼리치 대령을 본 스파이더는 그냥 돌아가려 했으나 아버지인 쿼리치 대령을 외면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그를 구해낸 뒤 다시 제이크 일가로 돌아갑니다. 커리치라는 인물은 나비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침략자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스파이더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체성은 나비족인 그들의 부자의 대립을 표현하고 싶었겠지. 근데 진정한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 둘의 그런 짧은 유대로는 표현하기도 힘든 주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로 돌아와 네테이암의 장례식 후 영화 초반 어린 네테이암과 제이크가 생선을 잡던 기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1편 마지막 장면처럼 클로즈업된 제이크가 눈을 뜨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래도 뭐 이야기 자체는 따분하긴 했지만 난 3시간 10분이 넘는 러닝타임이 솔직히 그 정도 체감이 된 건 아니었어. 맞아, 인정. 나는 그 시각적인 그 CG들이 그냥 다 여태 이제 게임에서도 구현되는 수준으로 보여서 그래서 난 거의 한 4-5시간 거기 고문 의자에 앉아있는 기분이었고 퀄리티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지. 사람들이 극찬하는 퀄리티는 뭐 질감,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래픽의 완성도.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퀄리티는 얼마나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충분히 따분하게 느낄 수 있어. 놀이공원에 온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뭐 철학적인 내용이나 사유나 고민과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 이제 AI가 직업군들을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바타처럼 예를 들면 AI 대 인간의 전투가 벌어지면은 영화 감독 대표로 미국의 감독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처럼. 싸우려면 만약에 제임스 카메론이 나가면 필패다. 왜냐면 그치.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성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잘하는 이 장기가 AI에 의해 충분히 압도될 수 있다. 영화적으로 업계에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절대 아니다. AI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편은 사실 CG로 밖에 할 수 없는 영화라서 CG로 만든 거였는데 2편은 CG를 위한 영화가 돼버리니까 CG를 역전이 돼버렸어. 나 근데 원을 진짜 좋아해서 슈퍼머프가 돼서 등장했을 때 그 쾌감이 이 세계 원조네. 이 세계 이 세계 다리 다친 태역군인 내가 이 세계에서 후르크 막토? 그 원조다. 아이고 딱 그거죠. 그 원조격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왜 후발주자가 됐냐고. AI 감독한테 잡아먹혀 버릴 거야.
이 이야기 자체가 그 아메리칸 원주민을 영국의 이주인이 정벌하고 뭔가 그런 역사를 살짝 내포하다 보니까 나비족은 흑인처럼 디자인했고 인류는 대부분이 백인이야. 그런 역사를 빗대어서 만들었다고 해도 떠올리게 하고 싶겠지, 그 역사를.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아직도 색으로 나뉜 느낌이 드는 것이 그렇게 돼. 어차피 계획이 없는 후속을 할 거였다면 아바타 1에서 나온 이야기 이전에 처음으로 지구인이 판도라 행성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풀어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프리퀄을. 안타깝다. 아바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속편을 내더라도 그 아바타에서 파생되는 영화를 만들어서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아바타 접속하는 거 나비족으로 접속하는 인류도 있지만 다른 족으로 접속하는 인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미래에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통찰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 현재 우리 21세기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관심 있는 부분은 멀티버스나 메타버스 그런 쪽인데 자기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내놓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아바타 1의 성공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홍보가 돼서 이 속편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한 게 아쉽다. 그럼 한 줄 평 해볼까요? 아버지만한 자식 없다. 1편만한 속편 없다. 저는 감독한테 하고 싶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20세기의 지배자, 21세기의 패배자. 기술은 베스트일지라도 영화로서는 워스트. 되게 고민하고 지금. 없어. 예술은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예술? 그렇게 순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CG도 예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술로 따지기보다는 이 복합적인 영화로서 망했다. 그니까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미술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화 업계가 배워야 할 지점이 옛날에 화가들이 극현실주의 그걸 똑같이 그리는 거가 제일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진기가 보급되면서 가치가 사라졌고 작가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미술 그런 사조들 이제 각광을 받고 아직까지도 지금 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CG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술계의 사진기,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CG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가치가 미래로 갈수록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판결의 시간 가져볼까요? 아바타 2, 물의 길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셋. 죽어.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CG 잘 된 외계인 같아. 그래도 거장이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 이 평타 정도는 치겠지라고 했는데 그걸 다 버렸고 CG만 택한 게 아니야. 드러났으니까. 이렇게 재미없을 줄을 몰랐어요. 거장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왕인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괴물 같아. 가치도 없는데 돈만 낸다는 잔악대 아니야? 잔악계. 진짜 잔악계다. 약간 감독들 몰래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계가 있나 봐. 진짜 제발 이 영화 보지 마세요. 제발. 진짜. 15,000원 아끼세요. 제발.